안녕하세요. 연세결성외과 성한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 성형 중에서도 코끝에 연골이 비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 성형은 일반적으로 코끝은 자가연골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콧대에는 자가조직을 쓸 경우도 있지만 또 실리콘 보형물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끝에 자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렸을 때 간혹 이제 연골 비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골 비침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코 성형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코를 조금 높고 오똑한 코로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코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코를 높고 오똑한 코로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꼭 수반되어야 될 것이 피부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즉, 본인의 피부가 늘어나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높고 오똑한 코끝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과정은 저는 쉽게 말씀드릴 때 풍선껌을 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날 때에는 일정한 두께로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풍선껌을 이렇게 불 때처럼 약간 피부가 얇아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얇아진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연골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연골 비침은 피부가 늘어나면서 얇아져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고, 어느 정도는 코끝이 많이 오똑해져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골이 비칠 때 이런 비치는 연골이 혹시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 피부가 계속 얇아진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가 얇아질 때에는 먼저 피부가 조금 빨개진다거나 하는 사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정확히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골이 비친다고 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하겠지만 연골에 비치는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비치는 정도에 따른 본인이 느끼는 정도도 상당히 다릅니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물론 누가 보아도 연골 비침이 조금 있을 때에는 그러한 연골 비침을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연골 비침이 심하지 않다면, 또 특히나 자기 자신이 크게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골 비침이 피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좀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악화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피부가 늘어나서 멈춘 상태에서는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비치는 정도라든지 본인이 느끼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골 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결국 끝이 많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나면서 얇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풍선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연골 비침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높아진 코끝을 일부 조금 낮춘다거나, 또는 얇아진 피부를 일부 조금 두껍게 한다거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이 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높아진 코끝을 낮추는 것은 결국은 코끝에 이식된 자가연골을 일부 제거한다든지 해서 코끝을 조금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피부를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현재 피부는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진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피부를 조금 보강하여 두꺼운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끝을 낮추기는 조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높은 코끝을 좀 만들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다시 낮추려고 한다면 좀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끝 자체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자가진피를 조금 보강을 하여 피부를 조금 두껍게 해서 연골 비침을 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편인데요. 사실은 비침 정도가 심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코끝을 조금 낮추는 것도 고민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가진피를 이제 코끝에 이식했을 때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제 이식된 진피가 100% 생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식된 진피가 어느 정도 생착될지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코끝을 조금은 낮추고
진피 이식을 조금 충분히 동원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100% 생착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연골 비침은 거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똑한 코끝을 원할 때에는 코끝이 일정 부분은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또 자가진피를 이식해서 약간 피부를 두껍게 만든다는 것이 아주 뾰족한 코끝에서 조금은 동그란 코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은 조금 동그란 느낌의 코끝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점들이 또 모양적으로 아주 오똑하고 뾰족한 코끝을 원할 때에는 그런 모양적인 손해를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에서 비침을 얘기할 때에는 코끝에 연골 비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리콘이 비치는 경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코끝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코끝에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결국 실리콘이라는 것은 콧대에 사용하게 되는데, 콧대에 사용한 실리콘이 너무 높거나 할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피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약간은 얇아질 수 있고, 또 기존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실리콘이 조금 비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이제 결국 해결책은 마찬가지인데요. 실리콘을 조금 낮추거나, 또는 실리콘 위에 자가진피를 조금 넓게 대서 비치는 것을 피부를 두껍게 해서 완화시키는 것, 그러한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끝 자가연골 비침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았는데요. 결국은 코끝을 높이면서 높아진 코끝에 맞추어 피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늘어난 피부가 얇아지며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골이 비치는 경우는 첫 수술인 경우보다는 재수술인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수술을 진행하면서 코끝이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재수술이라는 것은 코끝을 조금 더 높이기를 원할 때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더 얇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골 비침에 대해서 조금 재수술일 때에는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염려될 때에는 자가진피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수술 전에 미리 환자분과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행여나 연골 비침이 생긴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고민될 때에는 의료진과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적절히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제 설명이 코 성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